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이 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호남 민심회 앞에 용서를 빌고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부교육감에는 분풀이성 인사를 통보해 교육 자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서게 된 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문화적으로 승화시키자는 뜻에서입니다. 그런데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나고 5.18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문화전당과 광주의 5월은 아직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 원 가운데 광주와 전당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곳이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5월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킨 콘텐츠를 전시하고 민주인권교육의 중심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전당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들어서도록 설계된 것도 5.18 희생자들과 광주 정신을 우러르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민주평화교류원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도청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항쟁 당시 시민군 상황실과 총탄 자국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5.18 재단과 5월 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흔적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원상 복구와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마저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돌아가신 분들한테 내놓을 정말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평화교류원은 건물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콘텐츠 제작도 80%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달째 공정이 멈춰 있습니다. 5.18 단체의 요구대로 건물을 복원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국과수까지 나서서 조사를 했지만 총탄 자국으로 볼 만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고 상황실을 복원하려면 새로 설치한 승강기 등을 다시 철거해야 합니다. 더욱이 리모델링과 콘텐츠 제작에 이미 1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상황실, 방송실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에서 완료된 이후에 제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이번 건물 복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전시 콘텐츠를 둘러싼 5월 단체와의 이견 때문에 리모델링이 1년이나 지체됐었습니다. 지난 2008년 별관 철거 논란으로 2년을 흘려보냈고 이로 인한 공사 지체 때문에 시공사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서두르다 일을 망쳐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5월과 전당의 불편한 동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 기념재단의 초청을 받아 5.18 행사에 참석하려던 제독 교포의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80살 제독 교포 이종현 씨가 5.18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어제 낮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 씨는 5.18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독일에서 독일 민중제 행사를 개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유언비어를 직접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훈처 발표 내용을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곡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보훈처가 왜 이런 인식을 하게 됐는지 20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의 이런 입장이 청와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훈처에서 보고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독립군 후손에게 독립군가를 못 부르게 하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정중하게 제창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도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만큼 오늘 회동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5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5도고요. 한낮에는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 종일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3.6도, 한평 14도, 담양 1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높고요. 낮 동안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 25도까지 오르겠고 구례 26도, 광양 2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광주를 찾아왔습니다. 명분은 워크숍이지만 사실은 회초리를 맞기 위해서인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하고 노력하면 호남의 민심이 되돌아올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당선자 123명이 거의 다 참석한 가운데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워크숍. 시작은 반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호된 채찍질을 하신 호남 민심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빌고 경청하고 그리고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하러 온 것입니다. 우상호 대표는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통해 집권의 가능성을 보여줄 때 호남의 민심도 돌아올 것이라며 당선자들에게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전해듣는 자리에서는 매맞으러 왔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듣는 우리는 정말로 겸허하고 반성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에 앞서 당선자들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노래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의 묘소 앞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습니다. 광주에서는 자격 있는 참석자가 없어서 전남의 이계호 의원이 손님들을 맞았고 따라붙는 지지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광주의 민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민주는 5.18 기념식에도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초리를 맞더라도 자주 오면 마음이 돌아설까 하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와 서울시가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문화전당 방문과 서울 거리예술축제와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의 상호교류 공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3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대학생과 청년 상인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도 이를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긴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창업을 선도할 비즈니스 센터가 광주 연구개발특구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혁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3파 역할을 할 광주 이노비즈센터가 광주 연구개발특구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덕특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센터로 기술 공급이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기관의 기술과 기술 혁신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벤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또는 광주에 있는 좋은 공공기술을 이렇게 기업에 접목시켜주면 그 기업이 좀 더 빨리 신사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비즈센터 개관으로 광주 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집적 수준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첨단산단과 진곡산단, 나노산단 등 광주와 장성 일대에 모두 6개 지구로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입주 기업과 고용 인원, 기술 이전 건수가 2자릿수 이상 증가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즈센터가 기술 벤처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특구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보호막 속에서 신생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토양 안정제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산업이 열매를 맺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광주 이노비즈센터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가 롯데백화점의 대규모 출장 할인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상인 네트워크는 이번 할인 행사가 대기업의 유통 독점을 심화시키고 광주 지역 상권에 큰 타격을 준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내일까지 광주여대 유대회 체육관에서 500억 원어치의 해외 명품이나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즉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기대 효과와 전망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남대 정영기 프라임 사업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라임 사업이 어떤 것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호남대학교는 어떤 분야에 어떤 지원을 또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프라임 사업의 핵심은 대학이 사회와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학사 구조를 개편해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것입니다. 네. 호남대학교에서는 이번 프라임 사업에서 광주광역시의 미래 유망 산업인 미래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인력 양성 분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미래 자동차 공학부를 신설하고 자동차 전자 제어 전공,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공 8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기존 전기공학과를 지원하여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산업체 전문가들을 우수 교수로 채용하고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투입해서 지역 산업에 좋은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대학들이 경쟁을 벌였는데 호남대가 최종 선정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학의 중점 인력 양성 분야인 미래 자동차 산업은 5년 후에 성장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12,000명의 인력 수요가 예측되고 있고 지역 산업에서도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구룡 자동차 광주 공장은 2020년 기준 3,600명의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이번에 호남대학교에서 신설할 미래 자동차 공학부는 중국 구룡 자동차와 맞춤 교육 트랙을 운영하여 매년 20명 이상을 취업시키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35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업체 및 에너지 신산업 업체와도 취업을 전제로 한 MOU를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번 프라임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미래형 자동차 분야라든가 또 전기공학 산업 분야, 이 분야가 이제 특화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을 하려면은 뭐 광주시라든가 한전 같은 유관기관과 협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와는 2015년부터 미래 자동차 공학부 신설을 협의를 진행을 해왔고 지난 3월에 광주광역시와 친환경 자동차 인재 양성에 합의하였습니다. 호남대학교에서는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 지역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인력 양성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인턴십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해외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구룡 자동차 인턴십, 또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중국 DJI 인턴십, 미국 알라바마 현대자동차 인턴십을 프라임 사업을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주관하고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산학교과과정 협력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프라임 사업으로 정부발 대학 구조 개혁에 서막이 올랐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이 치열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학의 자구 노력은 우리 대학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IT 특성화 대학으로서 명성을 이어왔지만 이번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국내 최고의 프라임 공과대학으로 발전을 꾀할 계획입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교육감에게는 돌연 교육성 연수가 통보됐습니다. 누리예산 갈등의 문책성 논란, 이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차이던 지난해 10월과 12월 전국의 교사 3만 7천여 명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치국 선언을 냈는데 광주 전남 2,100여 명의 교사도 동참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지시를 내렸고 광주를 비롯한 14개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런 교육부가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가운데 시국 선언에 참여한 광주 19명, 전남 34명 등 298명을 표창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 포상 지침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정교조는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창에서 배제되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사실상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육적인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교육부 입맛에 맞는 교사를 만들어내고 정권의 신여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교육부는 또 황홍규 광주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의 연수 입교를 통보했습니다. 임기 기간 갑작스런 연수도 예외적인 데다가 기간도 3개월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책성 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철원 해남군수가 뇌물을 받고 직원들의 근무 성적 평정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를 검찰이 박군수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알선 수뢰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박군수의 비서실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박군수의 비서실장은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박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군수는 기소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옥중 결재가 가능하지만 구속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매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문씨 남매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이들을 최장 30일 동안 구속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적 증거나 자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프로파일러 재투입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의 한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상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냉각기를 철거하는 도중 불이 났다는 공사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논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가 길이 1m가량의 항공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한 항공탄으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부대로 가져와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영광 법성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백제 시대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칠산 바다를 품에 안은 산자락에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 정상부에는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든 석굴 사원 형식의 사면 대불상이 위엄을 떨치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부처의 일대기가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는 부영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상징문과 타원 건물은 간다라 불교 사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양식하고 절 그 양식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다라 유물관에 들어서면 인도 출신의 승려 마라난타가 영광 법성포까지 들어오게 된 과정과 대승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부조와 불상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백제 불교는 구존으로만 내려왔었잖아요. 그걸 영광군에서 고증으로 한 거잖아요. 굴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법성포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백제 불교의 탄생을 알리는 볼거리가 충분하고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법성포 단오제도 펼쳐집니다.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라든가 습정이 꽃동산 그리고 명승 그 22호로 지정된 그 습정이 공원은
아주 우리 멋진 우리 남도 숲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 불교 고승 마라난타가 창간한 영광 불갑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성대한 봉축 법요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러분은 국내 여행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여행지에 대해서 만족은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부는 매년 국민들의 여행지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광주는 여행 만족도 면에서 5점 만점에 4.1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건데요. 1년 사이에 무려 5계단이나 올랐습니다. 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관광객이 볼만한 볼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숙박여행을 위해서 찾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역시 KTX 개통과 관광 인프라 확충의 효과 때문이겠죠. 국민 10명 중 9명이 매년 국내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광주와 전남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서 반가운데요. 우리 적이 여행 만족도와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1등에 오르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나지완의 결승 홈런과 16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집중력으로 KT의 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2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는 1대5로 뒤진 3회 말 김호령의 투런 홈런 등 집중 5안타로 동점을 만든 뒤 7회 나지완의 결승 솔로 홈런과 오준혁의 3타점 3루타로 4점을 뽑으며 10대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는 오늘 잘 던지고도 타선 지원 부족으로 7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워 최하위 한화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기반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늘 광주 CGI 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지원 분야는 게임 산업 수요 확산과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등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참여 방법이 오늘 설명회에서 소개됩니다. 진흥원은 오늘 2018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게임 산업을 광주시의 5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여성단체연합이 창단한 여협합창단이 첫 정기 공연을 가졌습니다. 30대부터 60대 여성들로 구성된 여협합창단은 첫 공연에서 다문화 가족들과 탈북 주민 가족 등을 초청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며 소통의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달빛 교류 차원에서 대구 여성단체 회원들도 참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 태권도 대회가 어제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광주 빛골 체육관에서 펼쳐지며 전국 중고등학생 태권도 선수와 임원 2,1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시민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고 문병란 시인과 황솔총 대표이사 황희남 씨, 윤택립 전남대 병원장 등 5명입니다. 지난해 9월 별세한 문병란 시인은 오해정신을 실적으로 승화시켰고 황희남 씨는 이웃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21일 시민의 날 행사에 열립니다. 광주는 기자협회와 광주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웹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CJ 헬로비전 호남방송이 호남권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SNS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나주를 알리는 동네방네 기자단이 활동을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주대학교 학군단 후보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기념예도와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가 광주 관광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제는 참 더우셨죠. 오늘은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누그러집니다. 한낮에 광주가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자 주말인 내일은 맑고 덥겠는데요. 휴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3.6도, 광주 14.7도, 담양 1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낮 동안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 25도, 구례 26도, 고흥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도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부터는 다시 25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